호국, 민주, 이런 말들은 초등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운 말이죠. 사실 저도 평소에는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지난 현충일 날 추념사를 보다가 문득 보호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고 보훈 교육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사회 전반의 보훈의식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응답이 무려 30%가 넘는 국가보훈의식 조사 결과를 또 보니까 어,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 이 중에 학생들은 6.25 전쟁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25를 주제로 다층적 프로젝트 수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목적은 세 가지인데요. 학생들이 주도하는 인파워링, 그리고 질문으로 시작하여 탐구로 마무리하는 AI와의 협력, 그리고 학생이 가장 훌륭한 창조자, 미래를 위한 보훈 역량을 키우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끔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용어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저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세 가지 탐구 주- 질문을 가지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6.25를 알아보고 또 연대에 공감하고 그리고 평화로 미래를 그리는데 여러 질문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세 차시 수업을 어, 프로젝트로 준비를 했고요. 그날의 새벽은 역사 추체험 수업으로 솔리다리 때 연대의식을 같이 내면하는 수업, 그리고 평화의 노래 실천 중심 콘서트 수업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수업에는 보훈교육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 목표에 따라 다양한 교과의 성취 기준을 반영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평가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 교과에 6.25 전쟁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 교과에는 통일 국가의 사회상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과에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성취 기준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중거로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6.25를 먼 과거가 아닌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온이 나의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고 또 미래 시민으로서의 보온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자 수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1차 시는 그날의 새벽인데요. 6.25 전쟁은 왜, 어떻게 일어났을까라는 핵심 질문을 가지고 학생들과 노래 가사도 음미해보고 또 그 안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며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6.25 전쟁과 관련된 사람들의 삶을 추체험하는 역할놀이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경험을 키워드로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또 6.25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학생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욕심이 전쟁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감정회고법, 또 PMI 평가, 또 피드포워드와 같은 평가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그들은 왜 한국까지 와서 우리와 함께 싸웠을까라는 핵심 질문을 탐구하는 수업이었는데요.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영상과 그리고 Finding Heroes라고 하는 AR, VR 앱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과 유엔 참전국들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떤 활약을 했는지를 정리한 후에 연대가 무엇인가라는 토의를 통해서 오늘날 어떤 연대로 이어졌는가 하는 사례까지 탐구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국가보훈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3차시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역시 국가보훈부의 늙은 군인의 노래라고 하는 짧은 뮤지컬 영상이 있습니다. 유해 봉환식 영상인데요. 이를 통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 우리 역시 콘서트를 해보자. 그래서 AI 도움으로 노래를 만들고 창작하고 또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또 부르면서 노랫말을 다듬고요. 노랫말에 연대와 평화의 미래가 잘 드러나는지 생각하면서 콘서트까지 해보고
마지막 앵콜로는 소감 발표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우리의 미래는 용기로 만든 연대다라고 결과 발표한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온 수업이 앞으로 활성화되려면 역시 성취 기준 보완과 또 교실 안팎에서의 체험 기회, 그리고 교사 연수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평화는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가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마틴 루터 킹의 말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수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태극기 역사에서 일상으로의 여정, 이야기, 역사, 생활 속의 태극기는 태극기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다양한 시각에서 탐구하고 그 가치를 깊이 이해하도록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수업 설계 차시 구성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수업 설계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태극기의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경일 태극기 달기 참여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본 지도안은 태극기의 역사와 상징성을 학습하고 의미를 재조명하며 생활 속 활용 방향을 제시합니다. 학습 대상은 3, 4학년으로 태극기의 의미와 나라 사랑, 보훈 가치를 체험과 학습으로 받아들이기 좋은 시기입니다. 교육과정 안팎으로 학습을 확장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본 지도안은 태극기에 담긴 호국보훈의 의미를 지식이해, 가치탐구, 내면화의 단계로 학습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생주도 체험을 활동 구성 원칙으로 삼아 에듀테크와 멀티미디어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창작활동과 협력학습을 통해 참여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차시 구성입니다. 수업은 이야기, 역사, 생활 속의 태극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1차시 이야기 속의 태극기입니다. 태극기의 유래와 의미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학습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태극기의 역사와 의미, 특별한 태극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협동학습으로 구성하였으며 필름러닝과 조사학습, 실습 및 체험활동을 학습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활동 1에서는 태극기의 역사와 태극기라는 두 편의 영상을 시청합니다. 학생들은 질문에 답을 찾으며 태극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합니다. 활동 2에서는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시기 태극기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탐구하고 독립운동과 국가상징의 연속성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다양한 태극기 중 교사가 6가지 태극기를 제시하고 조사할 사이트와 기사를 QR코드로 제공해 조사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학생 조사 결과물입니다. 학생들은 가상 공간에서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학습합니다. 활동 3에서는 조사 내용을 잽퀴즈로 만들고 친구의 퀴즈를 풀며 조사한 태극기 지식을 나눕니다. 2차시 역사 속의 태극기입니다. 태극기가 지켜온 자유, 독립, 민주주의의 가치를 탐구하며 비판적 사고와 공감 능력을 기릅니다. 독립운동, 임시정부, 한국전쟁 속 태극기를 중심으로 태극기의 역사적 의미를 탐구합니다. 문제 해결 학습 모형으로 구성하였으며 몰입형 체험학습, 참여형 앱 체험학습, 탐구 결과 정리 활동을 학습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활동 1에서는 국가보훈부 실감형 디지털 교재, 오늘은 나라 사랑의 날을 활용합니다. 학생들은 가상 공간에서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체험하며 태극기의 역사적 의미를 직접 경험합니다. 활동 2에서는 독립기념관, 디지털 기념관을 활용합니다. VR로 임시정부 수립, 독립운동 과정, 8.15 광복을 체험하며 독립운동 역사 속 태극기의 의미와 역할도 함께 살펴봅니다. 활동 3에서는 국가보훈부 파인딩 히어로즈 앱을 활용합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퀘스트를 수행하며 한국전쟁과 참전용사, 태극기의 의미를 학습합니다. 활동 4에서는 이전 활동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합니다. 학생들은 시각적 요소와 핵심 메시지를 조합해 자료를 제작 및 발표하며 학습 효과를 높입니다. 3차시 생활 속의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디자인을 활용한 창작 활동으로 내면화를 유도합니다. 태극기를 활용한 생활용품을 조사하고 나만의 태극기를 디자인해 굿즈로 제작하며 태극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됩니다. 프로젝트 학습 모형으로 구성하였으며 필름러닝과 조사학습, 실습 및 체험활동을 학습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활동 1에서는
태극기를 활용한 생활용품을 조사하고 친구들과 조사 결과를 공유합니다. 학생들은 태극기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디자인 아이디어도 얻습니다. 활동 2에서는 나만의 태극기를 창의적으로 표현합니다. 완성한 디자인은 온라인으로 공유합니다. 활동 3에서는 직접 디자인한 태극기 굿즈를 소개합니다. 학생들은 디자인 요소와 의미를 설명하며 창의성과 호국보훈의 마음을 함께 표현합니다. 이상으로 수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수업은 자체개발 게임을 중심으로 게임 전, 중, 후 학습이 적용된 광복을 플레이하다입니다. 이 사진은 한국광복군 제3지대의 단체 사진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복장도 당시의 군복을 재현한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몰입을 극대화하고자 다양한 장치를 계획했습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수업의 출발점은 한 장의 공문이었습니다. 8월 16일 호주 시드니 한글학교에서 광복절 계기 공동 수업을 승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아니지만 같은 민족인 재외 학생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흔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계기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업을 넘어 공감과 참여, 그리고 몰입을 유도하는 수업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맞춰 설계되었지만 중고등학생, 재외동포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업은 사회교육과 역사론을 중심으로 개임 전, 중, 후 활동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수업은 다음과 같이 연차시로 이루어집니다. 1차 시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수업은 교사의 설명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재외학생이나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정서적 배려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상 자료도 감정의 과잉을 피하고자 국가보훈부, EBS 등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학생 수준에 따라 질문 만들기나 역사 조사 활동을 자율적으로 확장할 수도 있으며 개인 소개하기 활동에서 안내하는 K암호는 한글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활동 3에서의 팀 구성은 다양한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습니다. 2차 시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시 활동의 핵심은 게임을 통한 몰입과 성찰입니다. 활동 1에서 학생들은 게임을 플레이하며 광복을 추체험합니다. 활동 2에서 학생들은 패들렛에 접속해 질문에 답하거나 독립운동가에게 편지를 쓰고 친구의 글에 댓글을 달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단순히 역사 지식 습득을 넘어서 다문화 감수성과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으로 이어집니다. 게임 활동 후에는 상징적 보상으로 진관사 태극기 배치를 제공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다음은 평가의 예시로 수업 중 수시로 관찰하고 패들렛 포트폴리오를 분석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업의 핵심인 그날이 오면은 제가 직접 앱 인벤터로 개발한 것입니다. 센서를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로 학생들이 미션을 해결하며 독립운동가의 입장에서 역사적 상황을 체험합니다. 정식 배포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광복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퀴즈.
AI 사물인식, 난수 추첨, 행진, 대한독립 만세 외치기, 사격훈련, 무장투쟁 등 여러 미션으로 구성되며 단순 클릭이 아니라 실제 신체 활동과 상상력이 결합된 몰입형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전 테스트 결과 학생, 교사 모두 높은 참여도와 만족도를 보였고 25분 이내에 게임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제에 대한 몰입. 둘째, 게임을 통한 흥미와 학습 효과의 극대화. 셋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마지막으로 국내의 공유를 통한 올바른 역사관 전파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기억하고 기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새길 수 있는 보훈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 수업 설명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는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가장 뜨거웠던 독립의 기억, 의열단, 독립운동에 대한 프로젝트 학습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주제는 3.1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일어난 무장독립운동입니다. 수업의 목표는 이 무장독립운동의 배경, 과정, 인물, 사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무장독립운동가 또는 의열단의 의거를 알리고 다양한 보훈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수업은 교사가 직접 제작한 리얼월드를 활용한 스토리텔링한 미션 게임과 함께 이렇게 학습 키트를 병행하여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학습 키트에는 의열 수첩, 의열당 공약 10조, 의열 작전 지도, 독립운동가 실루엣, 머지 큐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열단 사건, 의열단 인물, 그리고 결과 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활동으로 설계를 하였고, 두 번째는 독립운동가의 선택, 그리고 독립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보훈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훈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수업을 위해서는 리얼월드 앱에 접속을 하여 의는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게임을 검색하고 게임 시작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본 게임의 미션은 총 1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 미션마다 여기 QR코드가 제공되어 있는데 QR코드를 클릭하시면 모든 미션에 대한 가이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활동지에 나와 있는 의를 따라 새기고 이 의 글자를 리얼월드 앱의 AR 카메라로 비추게 되면 의열단원 가입 축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 시작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활동은 의열단 공략 10조입니다. 문지르기 기능을 이용하여 의열단 10조에 대한 부분적인 해석을 하고 의열단 공략 10조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활동으로 미션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혁 의사의 편지 해석입니다. 박재혁 의사가 직접 작성한 편지를 팝하고 앱을 통해서 부분적인 해석을 하고 박재혁 의사의 행선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미션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수봉 의사의 의거입니다. 리얼월드 앱 내에 돋보기 기능을 통해 최수봉 의사의 의거지를 찾고 독립운동 현충 시설로 접속을 하여 최수봉 의사의 의거지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열단의 정신 7가살 5파괴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의열단 활동이 분명한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게 하고 이를 통해 의열단 활동이 의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나석주 의사의 의거입니다. 리얼월드 앱 내의 AR 카메라를 활용하여 독립운동가 실루엣을 비추고 이 인물이 독립운동 가인 나석주 의거를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태극기 미션입니다. 태극기의 의미를 발견하고 올바른 태극기를 그려보고 올바른 태극기
판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독립운동가에게 태극기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열단원 소개 자료 만들기입니다. 캔바를 통해 교사가 미리 제작해둔 템플릿을 활용하여 의열 기록 카드를 만들었고, 그리고 머지 큐브를 활용하여 AR 의열 큐브를 만들어 3D로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의열 단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열 번째 미션은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어떤 활동이냐면 의열단에 대한 다양한 판결문을 살펴보고 이 판결문의 부당한 점을 찾아 패들렛에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점을 정당하게 바꾸어 보고 공훈전자사료관에 해당 인물이 있다면 판결문 링크를 남기고 감사의 인사를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AI 영상 편지 만들기입니다. 독립 80주년을 맞은 의열단원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에는 교사가 직접 제작해둔 AI 챗봇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온표와 슬로건 만들기입니다. 리얼월드의 카메라 프레임을 이용하여 태극기에 자신의 표어를 삽입하고 이를 사진으로 제출하여 교사는 이 모든 표어를 모아서 보온 콘텐츠 공모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기념관 추모의 자리에 VR로 탐색을 하고 추모 배경음에 따라 추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추모가 끝나게 되면 의열 지킴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열 지킴이 인증서는 자신의 정보를 기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신에게 이메일로 발송이 되도록 교사가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의열 지킴이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모든 미션이 완료되고 마지막으로 의열단의 새롭게 알게 된 거, 더 알고 싶은 것을 패들렛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뷰에 자신의 소감을 남김으로써 수업 활동에 대한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작품을 모두 메타버스 전시관에 게시를 하여 동료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동료 평가가 마무리되게 되면 본 프로젝트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으로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인증받은 의열 지킴이의 역할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의열 지킴이가 해야 될 일은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공감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보훈은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작게나마 보훈 의식이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Finding Unforgettable Heroes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 민주화운동가 이완열 열사와 같은 분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속에서도 그들의 이름과 희생은 자주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비슷한 희생을 감내한 6.25 전쟁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분들의 이름과 삶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때로는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인식의 불균형에서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보훈 교육이 단순히 아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직접 실천하며 나누는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Finding Unforgettable Heroes 프로젝트는 참전 용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사람들의 보훈 인식을 조사하고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념품을 만들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며 기부를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과정으로 합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디지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고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등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들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째, 학생들의 직접적인 실천을 통해 보훈 의식을 강화하는 것.
둘째, 학생들이 단순한 학습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전문가의 역할을 맡아 교내 다른 학생들에게도 보온 의식을 확산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총 3차 시로 구성하였고, 그중 1차 시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학생들은 Finding Heroes 앱을 통해서 사전 학습을 합니다. 영상과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는 카드를 통해서 6.25 전쟁의 과정과 영향을 알아보고 호국 부원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인물을 탐구하고 서로 공유하며 6.25 전쟁에 참전하신 국내외의 많은 참전 용사들을 함께 알아보고 영상 자료를 통해 보온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내 보온 인식 설문을 직접 제작하고 실시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보온 의식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즉, 현실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설문조사하는 모습이고, 보온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천입니다. 학생들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보온 기념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이 상징을 담았는지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보온의 의미를 자신의 언어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학교에서 판매 부스를 열어 기념품 수익을 기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확산입니다. 학생들은 참전 용사께 직접 감사 편지를 쓰고 참전국의 언어로 감사패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잽과 같은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감사의 마음을 전교생,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함께 나누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이 전달한 감사패는 가상의 인물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가정하여 실제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엔 참전 용사에게 답장을 받는 형식으로 학생들의 보훈 인식, 보훈 문화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품 판매를 통한 수익은 참전 용사를 후원하는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작은 활동이 사회적 울림으로 확산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6.25 전쟁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더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며 유엔 참전 용사분들의 희생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감동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보온을 단순히 배운 지식이 아니라 행동과 문화로 이어지는 가치로 체험했습니다. 보온 교육은 더 이상 아는 것에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을 실천하고 나누며 문화로 확산하는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보온 문화 교육이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수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수업을 안내할 함태중학교 박수영입니다. 수업 주제는 8.15 내일로 독립시야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8.15의 의미는 2차 시의 8.1 강화 회의의 8.2와 해방의 날인 8월 15일의 광복의 8.15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일로의 의미는 독립의 노력이 어제를 넘어 오늘과 내일로 이어지는 독립의지를 나의 일로 여기며 공감한다는 활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독립의지를 학생들이 공감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수업으로 설계했습니다. 우선 수업 도입에 학생들에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분위기, 환기 및 인식 파악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문구가 독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물었고 비교적 뜬구름 잡는 답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본 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학생들이 독립의지를 생생하게 공감하고 나의 일처럼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로 학생들이 역사 속 시나리오에 참여하여 독립의지를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 마지막으로 자신의 독립의지를 사회적 가치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는 목표 기반 시나리오 모형을 통해 달성되며 학습자는 각 활동에서 표지 이야기로 설정된 역사적 상황의 역할을 맡아서 참여하게 됩니다. 수업의 흐름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시의 표지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은 화면과 같이 변호사나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독립의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1차 시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이며 실제 활동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전 차시 학습했던 부분을 점검한 뒤 학생들은 일제 침략에 대한 공소장,
혹은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변론장 중에 선택하고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할 때 실제 재판 기록과 판결문을 제시하여 객관적으로 사실을 인식하고 생생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활동은 작성한 글을 토대로 AI 모의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사가 미조우 AI를 활용해서 사전에 AI 챗봇을 제작하고 학생들이 AI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판결을 받아내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당시 역사적 배경, 일제 침략의 부당성, 독립운동의 근거 등을 제시해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나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독립의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 활동을 마친 이후에 다음 차시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특사 집무실을 거꾸로 학습으로 견학하도록 합니다. 메타버스 내 거꾸로 영상을 시청해 파리 강화 회의에 대한 영문 자료를 해석하고 어휘와 표현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특사 활동에 필요한 요소를 학습하도록 하며 완료한 학생들에게는 임명장을 배부해서 학생들의 동기부여 및 역할 몰입을 도모했습니다. 이렇게 2차시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2차시 활동의 표지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파리 강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어 한국의 독립의지와 일제 식민지배 참상을 알리는 특사로 시나리오에 참여하게 됩니다. 2차시 수업의 전체적 흐름입니다. 학생들은 파리 강화 회의의 특사로 영어 연설문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거꾸로 영상에서 학습했던 어휘와 문법을 활용해서 독립의지를 알리는 연설문을 작성합니다. 이후 학생들이 작성한 연설문을 바탕으로 독립 스피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모든 내 스피커 학생이 연설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학생은 어휘와 문법의 적절성, 톤과 속도, 독립의지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활동을 마무리한 이후에 작성한 연설문과 스피치 영상을 이전에 방문했던 메타버스 집무실에 업로드함으로써 후대 특사들이 독립의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차시 활동을 위한 도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모둠 내 역할을 나누어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연설문 작성 기준과 단어 자료를 제시해서 학습 내용을 토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들이 수준에 따라서 연설문의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AI를 활용해서 연설에서의 발음, 톤, 속도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모했습니다. 마지막 3차시 표지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에게 2차시 연설의 영향으로 독립 자금을 전달받아 그 자금으로 굿즈를 제작한다는 시나리오와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3차시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활동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독립운동 굿즈를 제작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인명사전 등을 활용해 정보를 탐색하도록 합니다. 이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운동 키링 도안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협업이 가능한 디자인, 에듀테크인 캔바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키링의 도안을 제작하도록 합니다. 이후 키링 제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완성되었던 키링의 모습입니다. 키링 앞은 독립운동가의 사진이라던가 명언을 넣고 뒷면에는 QR코드를 넣어서 코드를 인식하면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도안으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제작한 키링을 달고 다니면서 확산을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 캠페인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지를, 독립의지를 사회적인 가치로 확산시키고자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의 지지 서명을 진행했고요. 서명 이후에는 자신의 SNS의 결과를 공유하여 분위기 확산에 도모했습니다. 꼭 정보를 입력해 지지 서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실에서 읽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에 동참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공감과 참여, 확산을 통해서 학생들의 독립 보훈의식을 키우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모든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뒤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말이 안창호 선생님의 말이라는 것을 함께 안내했고 활동을 되돌아보며 설문에 응답하도록 했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독립에 대한 의지와 자신의 실천에 대한 가치를 되새기면서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수업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의 방을 열어 독립의 얼굴을 마주하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방탈출 독립운동가 체험활동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업적과 마음을 체험하고 독립운동가 유형 테스트를 통해 나의 특성과 닮은 독립운동가를 찾아 조사하고 소개하는 호국 보훈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수업은 체험 기반 활동을 통한 쉬운 이해, 구체적 경험을 통한 가치 체득, 상호작용 능력 향상, 포용적 학습 환경 제공을 목적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기본교육과정 사회교과를 기반으로 하지만 전 학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도 계기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통합적 수업 모델입니다.
지도하는 중에 수준별 학습지 제공으로 학생 수준과 특성에 맞춘 과제 조절, 시각적 안내, 디지털 교구 활용 등을 통해 학습 무력감을 예방하고 협력 활동을 촉진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활동 수준 차별화와 긍정적 행동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포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업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토대로 이어지는데요. 애니메이트 드로잉, 캔바, 패들릿 등의 AI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학습, 체험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 보편적 학습 설계의 흐름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5, 6차시는 소중한 우리나라를 지켜라, 방탈출 독립운동가 체험입니다. 도입 활동에서 학생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이나 가치를 적어 상자에 넣고 교사가 그것을 빼앗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적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체험하며 나라를 빼앗긴 상황을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방탈출 활동이 시작되는데요. 6개의 방 세션은 6명의 독립운동가의 실제 활동을 바탕으로 미션을 만들었고 3가지 수준의 활동지가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역사적 사건을 체험적으로 재현하면서 그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유관순 방에서는 태극기를 직접 만들기, 퍼즐로 맞추기, 색칠하는 방식으로 수준에 따라 태극기를 완성하고 교실의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보는 활동을 합니다. 김구방에서는 모두가 협력하여 문제에 대답을 해보고 어떻게 할지에 따라 말을 움직이면서 임시정부를 세우러 가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방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미션을 완료하면 비밀번호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독립일지라는 태블릿 기반 활동지를 활용하는데요. 독립일지는 활동 결과와 비밀번호를 기록할 수 있으며 열쇠 카드를 누르면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힌트 슬라이드를 확인할 수 있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에는 HTML 비밀번호 확인창을 통해 미션을 완수하고 학생들은 우리나라 지도 퍼즐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처음 상실했던 소중한 것 활동지를 되찾아 퍼즐 위에 붙이며 나라를 되찾는 기쁨과 소중함의 회복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7차시는 역사 속 나를 찾아서입니다. 도입 활동에 독립운동가 유형 테스트를 합니다. 이 활동은 사실 기반 검사가 아니고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을 높이기 위한 동기 유발용 검사로서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UDL 원리를 적용하여 보시는 예시처럼 그림, 빨간색의 낱말, 짧은 문장으로 문항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읽기 능력이나 인지 수준이 다른 학생들도 자기 성향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후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활동 1에서는 이렇게 나온 유형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과 닮은 독립운동가를 각 운동가별 패들릿 QR 링크를 통하거나 검색 엔진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수준별 활동지에 따라 정리해보며 학생들은 해당 인물의 업적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나만의 독립운동가 캐릭터를 제작하는데요. 그리거나 색칠해서 캐릭터를 만든 후에 이렇게 애니메이트 드로잉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면 움직이는 캐릭터 영상이 됩니다. 이어 조사 자료와 캐릭터를 모아서 공유된 캔바 링크에 독립운동가 사전을 함께 제작하면 친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사전이 완성됩니다. 본 수업의 협동 과정과 몰입감을 통하여 학생들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나라 사랑의 가치를 생생하게 내면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모든 학생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수업 환경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 호국보훈 수업안 경진대회 다시 울리는 외침 오늘을 깨우다 수업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학생들이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것을 넘어 역사 속 인물로 살아보는 추체험을 통해 과거의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재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징적인 매개체를 활용하여 과거의 그날을 경험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열정을 느끼며 학생들이 이해, 공감, 표현, 공유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차시의 학습의 문은 덕률풍 이야기로 열립니다. 덕률풍은 고종황제가 인천형무소에 전화를 걸어 김창수, 즉 젊은 시절에 김구 선생님의 목숨을 구했던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학생들은 전화 한 통이 역사를 바꾼다는 흥미로운 사건을 통해 역사 속에서도 개인의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독립을 위해 애쓴 다양한 모습과 활동들을 알아봅시다라는 오늘의 학습 문제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차시는 다음과 같이 국가보훈부의 전자책 자료를 통해 3.1운동의 배경을 알아보고 메타버스로 1919년을 체험한 후 특정 활동에 대한 입단 지원서를 작성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일은 기억해요 보훈데이, 나라사랑 배움책을 통해 3.1운동의 구체적인 흐름과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활동 2에서는 덕률풍 모형의 QR코드로 과거와 연결됩니다. 메타버스 체험을 통해 1919년의 거리와 만세운동 준비 현장을 가상으로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3에서 학생들은 내가 그 시간과 장소 속에 있었다면 어떤 활동을 했을지, 나의 어떤 특성이 독립운동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입단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떤 목적성과 의의를 갖는지 묻는 질문란이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에 대해 답변을 작성하며 앞으로 하게 될 활동의 의미 자체를 스스로 내면화하며 2차 시 활동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두 번째 차시는 입단 지원서의 결과를 온라인 담벼락, 즉 방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동기 유발과 전차시와의 연결이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차시의 학습 문제를 공개하고 이를 위해 활동 3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활동 1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 2에서는 결과물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활동 3에서는 각 모둠별 결과물을 전시하여 공유하는 장을 갖는 것으로 두 번째 차시의 흐름이 진행됩니다. 활동 1에서는 역할 조직별로 모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거사를 준비하는 만큼 꼼꼼함의 필요성과 동지들의 의지와 진심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제 활동 2에서 본격적으로 결과물 제작에 돌입합니다. 첫째, 의병가랑 모둠은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의병가를 만듭니다. 독립에 대한 열정을 담아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학생들이 가사로 만들면 교사가 수노 AI의 도움을 받아 작곡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둘째, 선전화사 모둠은 만세운동을 홍보하는 선전물, 즉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단순히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문구를 고민하게 됩니다. 저학년 학생들이라면 직접 손으로 그리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고학년들이라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캔바, 미리 캔버스 등의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으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어울리는 글꼴, 바탕색, 이미지 요소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셋째, 독립신문 모둠은 일제의 만행을 고하고 만세운동의 의의를 전국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사문을 작성합니다. 구글 독스를 활용하여 누군가는 적절한 사진 자료를 찾고 누군가는 기사문을 작성하는 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큰 3가지 갈래로 나뉘어진 꼬마 독립운동가들은 각자의 역할에 몰입해 결과물을 완성합니다. 활동 3에서는 갤러리 워크로 교실을 돌면서 다른 모둠의 결과물을 감상하고 서로 피드백을 나눕니다. 그리고 핫시팅 기법을 변주하여 덕률풍을 매개로 한 가상 통화 활동을 통해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마음가짐, 당시의 감정과 결단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당시의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전달하기도 합니다. 본 수업의 정리활동은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이라는 AR 컨텐츠를 통해 태극기가 한반도 전역에 퍼지는 것을 살펴보며 3.1운동의 의의와 연결합니다. 결국 이 수업은 과거의 외침을 오늘의 교실에 다시 울리게 하여 학생들의 작지만 강한 한 걸음을 내디는 평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100년 전 누군가의 용기 있는 선택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듯 오늘의 학생들도 이 수업을 통해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내일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에 출품한 독립운동 뉴스 제작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제목은 100년 전 그날의 속보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VR 기념관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삶을 탐구하고 생성형 AI와 줌을 활용하여 그들의 업적을 뉴스 속보로 재구성하며 독립운동가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알리는 프로젝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먼저 학생들은 뉴스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추체험합니다. 추체험이란 다른 사람의 체험을 마치 자신의 체험처럼 느끼는 것으로 역사 교육에서 널리 활용되는 교수 방법입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역사적 이해력과 상상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줌, 캡컷, 패들렛 등 친숙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이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고 보훈의 공동체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협동학습을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컨텐츠를 이해하고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이 중심이 되어 컨텐츠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과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주체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5학년 2학기 사회 과목을 바탕으로 국어, 도덕을 융합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서 대한제국까지의 내용이 담긴 사회 2단원 중 일제강점기 관련 주제의 12, 13, 14차시를 재구성하여 총 3차시 분량의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수업의 목표와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목표는 일제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지식 이해와 가치 태도의 함양을 위한 것으로 사회과와 도덕과 성취 기준을 융합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과정 기능의 개발을 위한 것으로 사회과와 국어과의 성취 기준에 기반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총 3차시 분량으로 1차시에는 디지털 독립기념관을 둘러보며 독립운동 현장을 취재하고 뉴스 제작 계획을 세웁니다. 2차시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뉴스 속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줌의 화면 녹화 기능으로 뉴스를 촬영합니다. 마지막 3차시에는 캡컷을 활용하여 뉴스 속보 영상을 편집하고 패들렛에서 뉴스 시사회를 진행합니다. 차시별 학습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시는 학생들의 몰입을 높이기 위한 스토리텔링으로 시작됩니다. 100년 전의 독립운동가들이 학생들에게 보낸 편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잊혀져가고 있는 독립운동의 진실을 찾아 널리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함께 읽어본 후 학생들은 3가지 임무를 확인합니다. 독립운동 사건을 조사하고 그 중심에 있던 독립운동가에 관해 탐구한 뒤 이를 뉴스 속보로 알린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1차시의 첫 번째 활동으로 독립운동의 현장을 VR로 살펴봅니다. 학습지의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독립기념관 VR 전시관에 입장하여 독립운동의 현장을 탐방해봅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독립운동의 주인공을 취재합니다. 나라사랑 배움터에 접속하여 모둠별로 선정한 독립운동가의 삶과 업적에 대해 알아봅니다. 독립의 영웅 페이지에서는 이름을 검색하여 독립운동가의 연대기와 관련 컨텐츠를 탐색할 수 있고 독립의 역사 페이지에서는 독립운동을 검색하여 시기와 지역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내용은 학습지에 정리하여 모든 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활동은 독립운동 뉴스 제작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학습지를 바탕으로 뉴스의 제목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생각해 본 뒤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2차시와 3차시는 연차시로 운영합니다. 2차시는 뉴스를 제작하는 차시입니다. 먼저 실제 뉴스 속보 영상을 시청하고 뉴스 속보의 구성 요소에 관해 알아봅니다. 이를 생각하며 뉴스 속보 시나리오를 작성해봅니다. 생성형 AI인 리튼을 활용하면 쉽게 영상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리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중 영상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영상 주제와 시청 타겟 등을 입력하면 뉴스 시나리오가 자동으로 제작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나의 표현으로 바꾸어 써봅니다. 이때 자신이 맡은 역할의 대본은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여 모든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실제로 뉴스 속보를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실행하고 가상 배경을 적용한 뒤 녹화 버튼을 눌러 뉴스 속보 영상을 촬영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캡컷을 활용하여 뉴스 속보의 구성 요소가 잘 드러나도록 영상을 편집합니다. 학습지의 자기 점검표를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작한 뉴스 속보를 가지고 시사회를 진행합니다. 완성된 뉴스를 모둠별로 패들렛에 업로드하고 감사 댓글을 주고받으며 보훈 정신을 내면화합니다. 뉴스 속보의 주인공인 독립운동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신의 다짐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는 소감문을 작성하여 내면화된 보훈 정신을 글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라는 제목을 가진 저의 보온문화교육 수업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저의 수업은 북크리에이터라는 책 만들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시쓰기 및 시집 제작하기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업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며 주제 키워드는 독립, 그리고 호국입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개요에서는 이 주제를 선정하기까지의 고민과 과정, 이 수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얻게 되리라 하는 기대 효과입니다. 위 세 가지는 모두 다른 것 같지만서도 하나의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객관으로 묶어보았습니다. 주제 선정에서 제가 했던 고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어떤 수업을 하고 싶은가? 내가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떤 호국 보훈의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가? 위와 같은 고민들을 거쳐 나온 결론은 아이들의 생각의 성장을 이루어주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 성장의 과정에서 노력의 결과물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저 한 번뿐인 호국 보훈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남을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와 같은 결론으로 문학 작품을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많은 문학 작품과 시인, 시가 있었지만 왜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채택하게 되었는지 발표를 이어가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일제강점기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낄 이 과거와 현대 시대의 차이에서 느껴질 괴리감을 문학을 통해 메꿔주는 것, 문학 작품을 통해 과거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를 공유하는 것, 그것을 저의 목표로 하였습니다. 관련한 성취 기준들을 지도안에 작성하였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제가 얻고자 하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학 작품을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학습함으로써 아이들은 심리적 감성 역량을 함께 함양할 수 있고, 시를 쓰는 과정, 그리고 과거 사람들과 생각과 정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집을 함께 제작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역량, 그리고 함께 생각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인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맥락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과 수업의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발표 자료 PPT에서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학습 주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대한 해석과 성찰을 바탕으로 나만의 서시 짓기라고 지어보았습니다. 학습 목표는 작품에 드러난 시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부끄럼, 괴로움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작품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북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함축한 시를 지을 수 있다. 서로의 시를 공유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낀 점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와 같이 지식, 기능, 그리고 정의적 역량을 고려하였습니다. 학습 자료 PPT에서는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학습 활동은 크게 도입부, 전개, 그리고 정리로 나누었는데요. 도입부에서는 전기학습을 상기할 수 있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퀴즈,
그리고 영화 동주의 예고편 감상입니다. 전개 활동에서는 시인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활동, 그리고 나만의 서시를 지어보는 활동, 그리고 서로의 시를 감상하며 평을 나누는 활동입니다. 마지막 정리에서는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교사가 이 과정에 대한 피드백과 격려, 조언을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전시학습에서 학습 자료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때 아이들의 참여를 더 독려할 수 있는 멘티미터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퀴즈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영화 동주 예고편을 넣어 보았습니다. 위에 대한 링크를 넣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활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인의 감정을 들여다봐요로 출발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의 초문에서 나오는 이 부끄러움과 괴로움에 대한 감정을 성찰하며 자신의 생각을 패들렛에 작성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패들렛의 질문란과 관련한 그림, 사진, 그리고 교사의 예시 답변을 넣어 보았습니다. 활동 2에서는 나만의 서시 짓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활동 2는 활동 1에서 얻었던 성찰을 기반으로 부끄러움의 감정이 드러나게 짓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서시라는 한자어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부과하도록 유의사항을 넣었습니다. 활동 2에서 만든 시집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시를 쓰는데 더 흥미를 느끼고 아이들이 시를 쓰는데 느낄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교사가 서문을 미리 작성하여 아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활동 2를 모두 마치고 아이들이 쓴 시들을 모아 엮으면은 다음과 같이 시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활동 4에서는 아이들이 서로 작성한 시를 감상하며 느낀 점을 적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모두의 생각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헤들렛에 칸을 추가하였습니다. 배움 마무리에서는 아이들의 활동 소감을 이제 모두 뭔가 자유롭게 나눠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배움 마무리에서 해야 할 것은 학습 목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 아이들의 학습 과정을 피드백하는 것, 그 과정에서 격려와 조언을 충분히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재언과 참고 문헌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학 작품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다음과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진행하기 쉽게 활동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분석 위주는 이루지 않았고 이런 감정에 대한 성찰과 시를 쓰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미흡했던 것은 시에 대한 해석, 분석이 미흡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마치고 교사가 부가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Y3.1운동 수업 설명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Y책 시리즈의 주인공들처럼 학생들이 메타버스로 시간 여행을 떠나 3.1운동을 간접 경험하는 스토리텔링 프로젝트형 수업입니다. 전체 단원 재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목표는 사회교과의 성취 기준과 보훈교육의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의성을 고려하기 위해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 목적 설문을 활용하였습니다.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수업을 계획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습 목표에 있는 감사하는 마음 갖기, 공감대, 자긍심을 고려하여 문학성 있는 수업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문학성 있는 수업이란 이야기 구조와 감정이입을 위한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독립운동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수업을 의미합니다. Y3.1운동 수업에서는 다양한 누리집과 워크북을 활용해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수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의 활동 1에서는 메타버스로 학생들이 3.1운동을 체험합니다. 자기주도적으로 1910년대 길거리, 교실, 태화관, 탁골공원을 순서대로 체험합니다. 1910년대 길거리는 태양령, 언론 탄압 등 민중의 일상이 통제된 무당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910년대 교실에서 학생들은 교실이라는 공간이 이전의 조선의 언어와 역사가 억압되는 공간이었음을 이해합니다.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의 비폭력 저항과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탁골공원에서 민중의 자발적 만세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학생들이 잠깐 시뮬레이션하는 모습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간 안내 표지판의 경우 메타버스 업로드 지침을 지키기 위해 과정 안에서 일부 수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활동 1을 통해 학생들은 3.1운동의 전개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활동 2에서 학생들은 메타버스에서 경험한 공간을 순서대로 워크북에 정리하고 각 메타버스 공간을 체험하며 느낀 감정을 적습니다. 이를 통해 3.1운동의 전개와 감정을 연결하여 체험의 의미를 강화합니다. 활동 3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3.1운동에 참여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3.1운동에 참여한 민중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독립운동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2차 시로 넘어가서 활동 1에서 메타버스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순서대로 서대문 형무소, 1920년대 길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밀기지를 체험합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항일 의지를 드러내고 순국한 장소입니다. 1920년대 길거리는 3.1운동 이후 민족을 분열하려는 문화통치가 반영된 길거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밀기지에서는 학생들이 3.1운동 이후 체계적인 항일운동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이해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3.1운동의 결과를 이해하고 항일의지, 희생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활동 2에서는 1차 시와 2차 시에서 경험한 메타버스의 내용을 정리하는 회고록을 적습니다. 시, 네컷 만화, 글,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회고록을 적고 다른 친구들이 적은 회고록에 댓글을 통해 반응을 남깁니다. 이 활동을 통해 3.1운동의 전개와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자신만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 학생들은 독립운동가 한 명을 선택해 글과 사진을 넣어 추모 전시관을 만듭니다. 예시 공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활동 3을 통해서 학생들은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가 추모하기를 실천합니다. 수업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교사가 누리집에 공유된 잽 링크와 워크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을 원한다면 잽 누리집에 업로드되어 있는 맵을 활용하여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딜라이텍스 추모 전시관을 후속 차시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AI 교육과 연결하여 후속 차시에서 아이들이 직접 일제강점기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가정한 발사형 질문에 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국으로 보내는 영상편지 수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수업을 설계하면서 오늘의 학생들에게 6.25 전쟁과 유엔 참전 용사의 희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가슴으로 공감하는 수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추체험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업안의 주제는 유엔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 조사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편지 제작입니다. 이 수업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잊을 수 있는 호국 보훈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고 조국의 무게와 자유의 의미를 학생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기를 수 있는 역량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 둘째, 참전 용사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공감 능력과 표현력. 셋째, 에듀테크와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디지털 윤리의식입니다. 수업의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며 주된 목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유엔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 조사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편지 제작입니다. 이 수업은 국어, 사회, 실과를 아우르는 융합 수업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국어에서는 발표와 글쓰기, 사회에서는 전쟁의 영향 이해, 실과에서는 인공지능의 올바른 활용을 연계했습니다. 수업 구성은 두 차시로 나누었고 1차시는 참전 용사 조사 및 편지 작성, 2차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편지 제작입니다. 1차시 유엔 참전 용사 조사 및 편지 작성입니다. 1차시에서는 파인딩 히어로스 앱을 복습하며 흥남철수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영상을 시청합니다. 그 후 유엔 참전 용사로부터 온 편지를 읽으며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세계 지도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전국과 참전 용사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후에는 퀴즈앤을 이용해서 즐겁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후 패들렛을 이용하여 조사한 것을 모두만에서 발표하고 학생들이 직접 유엔 참전 용사가 되어서 편지를 쓰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전쟁 속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또 다른 학생은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를 담아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사실학습을 넘어서 역사를 자신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보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차시는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입니다. 페이스랩으로 사진을 복원하고 비드노즈로 참전 용사들이 고국으로 보내는 영상 편지를 제작해서 교내에 공유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잠시 영상 편지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이후에는 각자 만든 영상 편지를 패들렛에 공유하고 감상평을 남기며 디지털 헌화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쓴 편지가 영상으로 재탄생하면 마치 참전 용사 한 분 한 분이 직접 현재의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울림을 줄 것입니다. 저희는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훈을 과거가 아닌 현재와 연결된 가치로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수업의 기대 효과로는 우선 참전 용사가 되어보는 추체험 활동을 통해서 역사 속 인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수업 중 에듀테크 도구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AI 윤리 및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식 정보 처리 역량과 정보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 교육을 통해서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고 통일 사회를 준비하는 민주시민의 자세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역사적 공감 능력을 기르고 디지털 윤리를 배우며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교내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교실을 넘어서 학교 전체의 보험의 울림을 확산할 수 있습니다. 보훈은 그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정신을 오늘의 아이들에게 심어 내일의 민주시민으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이 수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보훈 교육의 의미와 가능성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지지 못한 WK 암호 이어가는 기억 수업안을 발표할 장지호입니다. 수업 개관, 수업안, 시사점 및 재원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지지 못한 WK 암호 이어가는 기억은 저희 수업안의 제목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양한 독립운동가의 삶과 노력이 재조명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역사의 그늘에 남겨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김우전과 그가 고안한 WK 암호에 주목했습니다. 김우전은 한국광복군과 OSS 연락장교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에 기여했고 특공 작전용 한글 암호인 WK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암호가 실전에 쓰이지는 못했지만 그의 공로는 애국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우전과 WK 암호는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성공뿐 아니라 실행되지 못한 시도까지 함께 존재하기에 저희는 이런 숨겨진 노력을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수업 대상은 중학교 3학년이며 역사 과목의 3.1운동 단원과 정보 과목의 암호화 단원을 연계했습니다. 이처럼 역사와 정보의 융합을 통해 보훈 교육을 확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독립운동가 김우전의 일생을 통해 호국 보훈의 정신을 함양한다. 둘째, WK 암호의 활용법을 통해 호국 보훈을 위한 당시 독립운동가의 다양한 측면의 노력을 이해한다. 앞선 목표를 바탕으로 총 8차시를 설계했으며 이 중 4, 5차시 암호전 부분을 중심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6, 8차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 큰 수업 목표에 따라 학습자는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측면에서 목표를 갖게 됩니다. 학습 목표에 따른 평가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화면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수학습 과정안을 말씀드리기 앞서 전문은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수업은 총 8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4, 5차시는 국가보훈부 캐릭터 보보를 활용해 스토리형으로 설계하여 학습자의 몰입과 흥미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4차시 수업의 전개 과정은 화면과 같으며 색으로 도입, 전개, 정리를 구분했습니다. 4차시 학습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훈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 서술하기. 둘째, WK 암호 등장 배경 설명하기. 셋째, 사례를 통해 암호화 필요성 서술하기입니다. 이 목표에 맞춰 핵심 부분 중심으로 수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자신만의 보훈 정의 서술입니다. 이를 위해 멘티미터를 활용해 학생들이 QR코드로 접속하여 보훈의 정의를 작성하고 친구들과 공유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수업이 전개되는데요. 해당 부분은 저희가 제작한 PPT를 보여드리며 설명드리려 합니다. 보보는 지난 차시 복습 퀴즈 후 이번 차시 수업을 소개하는 도입부에서 등장합니다. 보보는 이와 같이 학습자에게 질문을 건네며 수업을 이끌어갑니다. 보보의 질문은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어 교사의 발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는 보보의 대사를 통해 수업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컨셉은 보보와 함께 역사 현장으로 떠나보기입니다. 이번 차시는 한국광복군 훈련소로 이동하며 보보 클릭 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상호작용을 포함하여서 몰입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학습자는 보보를 통해 역사 장면을 스캔하게 되며 클릭 시 보보의 스캔 자료 형태로 학습 내용이 제시됩니다. 두 번째 목표인 WK 암호의 등장 배경 설명은 활동 1과 연결되는데요. 학습자는 김우전의 일생과 나무 개념을 배우고 가상 인터뷰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습 자료는 화면과 같이 제시되며 단순 자료가 아닌 역사 속 장면을 스캔해 얻은 결과라는 컨셉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했습니다. 인물 학습 후 디딤 영상을 통해 김우전 인터뷰를 시청하고 활동지를 바탕으로 가상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암호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 암호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상상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5차시입니다. 이 차시는 WK 암호를 본격적으로 학습하며 암호 해독 활동과 답장 편지 쓰기로 구성됩니다. 5차시 전체 수업의 흐름은 화면과 같습니다.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어진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복호화 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김우전의 암호 활동을 체험하며 그의 헌신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5차시는 크게 두 가지 활동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활동은 암호 해독입니다. 학습자와 보보는 시간문이 잠겼다는 문제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후 문에 적힌 암호문을 발견하여 배운 개념을 활용해 암호를 해독합니다.
이후 모둠별로 결과를 공유하고 교사와 함께 전체 활동으로 최종 해독을 진행합니다. 복호화된 문장은 교실 안에 태극기를 보세요이고 학습자들은 실제로 교실 안 태극기 뒤를 확인하고 그곳에서 숨겨진 열쇠와 기무전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학습자들은 얻은 열쇠로 시간문을 열어 현실로 돌아온 뒤 기무전의 편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답장을 작성하는 개인 활동을 통해 보훈 정신과 역사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지도상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수업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역사적 상상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수업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호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기리는 것을 넘어 오늘의 책임이자 내일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도 꺾지 못한 독립정신, 장애감수성 기반 보훈문화교육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예비 특수교사로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교육이 물리적 통합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에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에서도 장애인 독립운동가의 내용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통해 장애인의 역사적 기여가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장애인 독립운동가들의 주체적인 삶을 통해 잘못된 장애관을 개선하고 장애 이해와 보훈 정신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는 통합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업은 기존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한계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실효성을 고려해 수업 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형식적 일회성 교육 대신에 교과 융합 교육으로 수업 과정에서 장애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를 극복하고 한계에 도전하는 서사 대신 독립운동가의 삶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장애 체험은 장애를 불편으로 간주할 수 있기에 두 독립운동가의 삶에서 장애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1등이 탄압에도 꺾지 못한 두 독립운동가의 독립정신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장애를 극복한 영웅이 아닌 장애를 가진 그대로 위대한 존재임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에서는 UDL 모형을 토대로 보편적인 학습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도상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수업의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의 학생으로 역사, 음악, 도덕, 교과 3과목을 융합한 수업입니다. 총 6차시 중 지도안에 작성한 수업은 4, 5차시로 2차시 분량입니다. 먼저 1차시 수업을 설명하겠습니다. 1차시 수업에서는 심영식 지사, 윤영숙 열사, 두 장애인 독립운동가의 삶을 조사하고 북크리에이터를 활용해 위인전을 제작하는 수업입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일제강점기 장애인의 삶과 당시 그들을 향한 시선은 어떠하였는지 생각을 패들렛에 작성합니다. 활동 1에서는 두 독립운동가의 영상을 시청 후 공훈전자 자료관에서 공훈을 확인하며 그들의 삶을 배웁니다. 활동 2에서는 모둠별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위인전 내용을 구성합니다. 위인전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인전에 사용될 그림은 캔바 AI 기능을 활용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활동 3에서는 북크리에이터에 접속해 위인전을 제작합니다. 이때 심영식 지사 위인전은 첫 장 표지와 마지막 장 감사장에 점자 변환기로 점자를 포함해 제작합니다. 다음은 위인전 예시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둠별로 제작한 위인전을 공유하며 베스트셀러로 선정하며 1차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2차시 수업에서는 8호 감방의 노래를 수노 AI를 활용하여 두 독립운동가분께 바치는 추모곡을 제작하는 수업입니다. 먼저 도입 단계에서는 8호 감방의 노래를 들으며 노래 탄생 배경과 독립정신을 학생들에게 설명합니다. 활동 1에서는 노래를 듣고 떠오르는 키워드와 추모곡에 담고 싶은 키워드를 활동지에 정리합니다. 그 후 선정한 인물을 위한 추모의 내용을 담아 노래를 개사합니다. 활동 2에서는 개사한 노래로 수능 AI를 활용하여 추모곡을 제작합니다. 추모곡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3에서는 모둠별로 제작한 추모곡을 패들렛에 공유하고 상호 평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수업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장애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 차원을 넘어 역사교육, 인성교육, 통합교육을 연결해 모두가 평등하게 공동체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 본 수업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독립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듀테크를 활용한 일상 속 보온 콘텐츠 만들기를 중심으로 수업안을 개발한 손지원, 신서연, 정은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수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 수업안의 주제 및 개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업의 큰 주제는 독립이며 세부적으로는 3.1운동가를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독립은 현대국가 수립의 기반이 되는 시작점이며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초등학교 시기에 역사 및 보훈교육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나라사랑 배움터에 나와 있는 보훈의 정의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수업 대상인 초등학교 5학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훈을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를 반영하여 독립이라는 주제 아래에 아직까지 교과서 내에서 깊이 다루어지지 않는 실천 중심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일상적 공간인 열차를 보훈의 매개체로 삼아 3.1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디지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이에 대한 결과물을 앱에 전시하여 공유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보훈은 단순한 역사적 공감에서 그치지 않는 일상 속 나눔과 계승의 가치가 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 수업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2단원을 재구성하였으며 국어와 미술 교과를 융합하여 계획하였습니다.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알아볼까요? 라는 1차시 수업을 총 3차시로 확장하여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놀이 수업 및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활동 중심의 깊이 있는 수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저희 수업의 성취 목표 및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1 운동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 독립운동가를 조사하여 활동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AI 도구를 활용하여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담은 보온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희 수업안의 6에서 7차시 수업 내용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차시는 5차시와 연계하여 수업이 진행됩니다. 5차시에서 학생들은 독립운동 인명사전과 AI 리튼을 활용해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직접 조사하여 학습지를 작성하고 팅커벨 보드에 공유하였습니다. 6차시 도입활동에서는 교사가 이를 바탕으로 닉네임 3.1운동편 카드를 만들어 보드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도입활동이 끝나면 이어서 교사가 보훈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도 장소에 초점을 맞추어 보훈 실천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때 수업의 핵심 소재인 열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는 보훈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학생들이 스스로 탐색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팅커벨에 공유된 학급 친구들의 학습지를 보며 자신이 알리고 싶은 독립 영웅을 선정하고 모든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훈 콘텐츠에 담을 인물을 선정합니다. 이후 인물에 대해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모둠별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며 6차시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7차시에서는 모둠별로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에 들어갑니다. 학생들은 우선 열차 내부 광고 영상과 행선지 안내방송의 특징을 분석하여 시청자와 매체 특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구체화합니다. 이때 영상의 길이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인물을 알리는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상 제작을 위해 챗 GPT로 독립운동가 고화질 이미지를 생성하고 DID 스튜디오로 움직이는 AI 아바타 영상을 만듭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생성형 AI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함을 주의시킵니다. 이후 만들어진 AI 아바타 영상을 캔바 공동작업으로 불러와서 배경 및 음악, 대사 등을 추가하여 영상 편집을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학생들이 이미 에듀테크 사용에 익숙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영상은 썬커블 기반으로 교사가 제작한 온라인 전시관 앱에 전시하여 학급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보훈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으로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평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수업은 학습 대상이 활동 중심의 수업 속에서 보훈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에 주안점을 두었기에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학습 과정에서의 의미와 성장을 위주로 평가를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수업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보온을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가치로 내면화하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보온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면서 창의성과 표현력 등이 길러지며 나아가 협업과 전시 경험을 통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춘 역사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